새 집으로 이사 가실 때 그 설렘은 정말 크죠. 그런데 문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텅 빈 집을 보면 '아 이걸 언제 다 치우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에 살던 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때 말이죠. 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냥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오염에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나 입주를 앞두고 청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직접 청소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정보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 쿨청소꾼이라는 청소 전문 업체의 블로그 글인데요. 이 관련 정보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사 입주 청소 경험이 진짜 풍부한 업체의 시각이 담겨 있어서 셀프 청소 가이드부터 전문가 의뢰시 고려할 점,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까지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직접 청소를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비교 분석해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단순히 청소 방법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청소라는 행위가 어쩌면 새로운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단추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이사할 때 에이, 그냥 내가 주말에 쓸고 닦으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짐 빠진 집을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쿨청소꾼 자료에서도 이사 입주 청소는 평소 집안 청소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쿨청소꾼 블로그 표현을 빌리자면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거나 혹은 알면서도 엄두를 못 내서 방치했던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묵은 때와 숨은 먼지를 제거하는 거의 대청소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그 빈집 상태를 보고 도깨비 장난이라도 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더군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 상태에 놀라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로그에 사진들도 있던데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몇 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았을 법한 창틀 구석의 시커먼 먼지 덩어리들, 싱크대 후드 필터나 가스레인지 뒤쪽 벽에 기름때가 완전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 혹은 그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었다 뗀 스티커에 끈적이는 자국 같은 것들이죠. 특히 그 현관문 스티커 자국 사진은 진짜 지우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일반 세제나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픽스조 약품이나 장비를 동원하는 거군요. 와, 듣기만 해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 집인데 내 손으로 직접 해야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쿨청소꾼의 셀프 청소 가이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가이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전문가 수준의 100% 완벽한 청소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전문가가 했을 때 한 50% 정도 수준, 그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달성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합니다. 50% 수준이요? 생각보다 낮은데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전문가 의뢰라면 셀프 청소는 그만큼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그 50%가 가능할지는 약간 의문이지만요. 충분히 해볼 만한 목표라고 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 50%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장비 준비입니다. 어설프게 집에 있는 걸레 몇 장 들고 시작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쿨 청소권 가이드에서 추천하는 핵심 준비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록만 봐도 좀 만만치 않던데요? 네, 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청소도구부터 보면 극세사 타월은 여러 장, 최소 10장 이상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먼지 제거의 핵심이죠. 그리고 바닥 청소용 밀대는 일반 청소포용보다는 타월을 직접 부착해 쓸 수 있는 밀대,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틈새 오염 제거에는 플라스틱 스크래퍼,
흔히 헤라라고 부르는 주걱 같은 도구가 유용하고 다양한 크기의 청소솔도 필요합니다. 세정제도 중요한데요. 기본 주방 세제 외에 찌든 기름때 제거를 위한 강력 세정제, 자료에서는 PB-1 같은 주방 기름때 전문 세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욕실 곰팡이 제거를 위한 세정제, 이건 벽면에 잘 붙어 있도록 젤 타입 제품을 추천하더군요. 그리고 유리 세정제 정도는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와, 세정제 종류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네요. 꽤 많아요. 그리고 안전장비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고무장갑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목장갑도 필요할 수 있고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날리기 때문에 분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진공청소기, 물을 담을 양동이, 높은 곳 청소를 위한 튼튼한 의자나 작은 사다리도 필요하고 스팀 청소기가 있다면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제대로 준비하려면 장비 마련하는 것부터 일이네요. 그럼 이 장비들을 가지고 청소를 시작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아주면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팁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원칙은 모든 공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바로 위에서 아래로 마른 청소 먼저, 젖은 청소는 나중에입니다. 천장이나 벽 위쪽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바닥을 청소해야 2번 일하지 않겠죠. 그리고 물청소 전에 마른 먼지를 최대한 제거해야 때가 더 번지지 않습니다. 청소 전에 바닥재나 벽지 재질을 확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곳 중 하나인 창틀과 창문 청소 시에는 큰 먼지를 먼저 진공청소기 등으로 빨아들이고 젖은 걸레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마무리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여기서 쿨청소꾼 자료에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창문을 직접 분리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네, 창문 분리요? 네.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안 돼요. 와, 창문 분리는 절대 안 되겠네요.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럼 창틀 구석 같은 곳은 어떻게 하죠? 되게 까맣던데? 그런 구석진 곳은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헤라에 마른 천이나 물티슈를 감싸서 닦아내면 효과적입니다. 스팀 청소기가 있다면 창틀에 한 1, 2분 정도 스팀을 쏴준 후에 닦으면 묵은 때가 더 잘 불어서 닦기 수월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바닥 청소는 어떤가요? 저 예전에 살던 집 마루를 물걸레로 잘못 닦았다가 나무가 약간 불어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닥은 소재가 강마루인지 강화마루인지 아니면 데코 타일이나 장판인지 등에 따라 청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기를 정말 꽉 짠 타올로 닦아낸 뒤 바로 마른 타올로 남은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의외의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닥을 닦을 때는 반드시 차가운 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머, 정말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라니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인데요? 때가 더 잘 빠질 것 같은데? 네네, 의외죠. 뜨거운 물이 때가 더 잘 빠질 것 같지만 오히려 뜨거운 물은 바닥재 틈새의 접착제 성분 등을 자극해서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욕실은요? 타일, 세면대, 변기, 수전, 거울, 재질도 다양하고 곰팡이도 막 걱정인데 여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욕실은 말씀하신 대로 타일, 도기, 세면대, 변기, 스테인리스, 수전 등 유리, 거울, 샤워부스 등 재질이 복합적이라 각각에 맞는 세정제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곰팡이는 아까 언급된 젤 타입 제거제를 미리 곰팡이가 핀 곳에 발라두고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분히 불리는 시간을 가진 뒤에 솔로 문질러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쿨청소꾼 자료에서 제시하는 현실적인 셀프 청소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처럼 수전이나 거울을 반짝반짝 광내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아, 광택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긴 그거 하려면 진짜 팔 빠지죠. 막 문질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평소 청소할 때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 예를 들어 세면대 아래쪽 배수관 주변이나 변기 뒤편처럼 눈에 잘 안 띄지만 묵은 때가 끼기 쉬운 곳,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셀프 청소의 만족도를 높이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괜히 광내려다 지치기보다 숨은 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유리물때 제거할 때 날카로운 칼날 형태의 헤라는 유리의 흠집을 낼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듣고 보니 셀프 청소, 와, 정말 만만치 않네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완벽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시간과 육체 노동력 절약, 그리고 셀프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청소 결과입니다. 아까 셀프 청소의 현실적인 목표가 50%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은 나머지 50%를 채워줄 수 있는 전문 기술, 고성능 장비, 그리고 수많은 현장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셀프로는 엄두가 안 나거나 아무리 문질러도 잘 안 지워지는 그런 찌든 때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현관문 스티커 자국이나 창틀 깊숙한 곳에 찌든 때, 주방 후드에 그 기름때 같은 것들, 이런 걸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솔직히 직접 청소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까지 알아서 꼼꼼하게 처리해준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붙박이장이 있다면 선반이나 서랍을 전부 분리해서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먼지까지 닦아주고, 싱크대 아래쪽 발로 차는 부분, 그 걸레받치를 열어서 그 안쪽 바닥이나 배수관 주변까지 청소해주는 식이죠. 아, 그 싱크대 밑 걸레바지 안쪽. 쿨 청소꾼 블로그 자료에서 관련 사진이랑 함께 에구머니나 이제는 징그러워지는구나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와,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평소엔 진짜 열어볼 생각도 못하는 곳인데 그런 곳까지 청소해주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으로 소독이나 피톤치드 분사 같은 서비스로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편리하고 퀄리티 높은 전문 서비스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쿨청소꾼의 비용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통 평당 단가로 비용을 계상합니다. 여기서 평은 약 3.3제곱미터를 의미하고요. 입주 이사 청소는 평당 11,000원, 거주 청소는 평당 13,000원. 이건 짐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는 거라 작업 난이도가 높아서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원룸 청소는 평당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집 면적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평당 단가만 곱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죠. 이게 중요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집이 아무리 작더라도 기본적인 장비 이동, 인력 투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쿨청소꾼의 경우 입주 이사 거주 청소는 최소 23만 원, 원룸 청소는 최소 18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쿨청소꾼의 기준이고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인 예산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쿨청소꾼의 경우에는 하청을 주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팀을 보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어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홍보 자료를 보면 수원이나 서울의 여러 구, 경기도 주요 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13년 이상 활동해 왔고 우리은행 같은 큰 기관의 청소 경험도 있어서 신뢰도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예약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도 안내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평당 10,000원이 넘는 비용이면 30평 아파트 기준으로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평당 단가와 최소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 가실 집의 면적을 대입해보면 대략적인 예산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예산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네요. 비용을 지불하고 내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전문가 수준의 청결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현실적인 수준, 아까 말한 50% 정도의 청결함에 만족할 것인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예산 상황, 이사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새로 이사 갈 집의 실제 오염 상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새 집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시작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보자면 셀프 청소는 불가능한 미션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준비물을 갖추고 위에서 아래로 마른 청소 먼저, 창문 분리 금지, 바닥은 찬물로 같은 기본 원칙과 팁을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50%라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진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곳을 반짝거리게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평소 손대기 어려웠던 숨은 공간이나 묵은 때 제거에 집중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확실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셀프로는 도달하기 힘든 수준의 청결을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집의 오염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붙박이장 내부나 싱크대 하부처럼 숨겨진 공간까지 완벽하게 청소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사 준비로 너무 바빠서 청소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새 집에서의 시작을 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투자입니다. 오늘 전의는 쿨청소꾼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사 또는 입주 시 청소 문제에 대해 셀프 청소와 전문가 의뢰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장단점과 고려사항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더욱 쾌적하고 기분 좋게 맞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실용적인 정보들을 넘어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쿨청소꾼 자료에서도 잠시 언급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입주 청소라는 행위가 단순히 물리적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그 공간에 남아있는 이전 사람의 시간을 지우고 온전히 나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일종의 심리적인 의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리적인 의식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청소가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니. 내가 직접 땀 흘리고 구석구석을 닦아내면서 그 공간과 깊이 교감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경험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완벽하게 리셋된 깨끗한 공간을 마주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효율성이나 비용의 문제를 넘어 내가 이 새로운 공간과 어떤 방식으로 첫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여러분은 이 청소라는 과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청소 방법을 고민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